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소인수분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 알아봤죠.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몇 가지 활용의 예시들을 같이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또 정확하게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우리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최대 공약수의 활용 부분들을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일정한 양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 문제가 나와 있죠. 같이 보시면 연필 180자루와 지우개 168개를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아하, 그럼 180과 168을 나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대한 많은 학생이니까 무엇을 활용하는 걸까요? 그죠, 바로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해볼 수가 있겠죠. 180과 16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6으로 저는 바로 해볼게요. 그럼 30과 28, 그 다음에 2로 하면 15와 14. 이때 최대 공약수는 바로 여기 있는 6과 2가 되겠죠. 그래서 6 곱하기 2는 바로 12. 그래서 12명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으시죠?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을 같이 보실 건데요. 두 번째 유형은 직사각형 정육면체 채우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아마 문제집마다 한 문제 이상씩 여러분들 만나실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여기 조그만 정육면체 블록이 있죠. 블록을 가로로 또 이제 세로로 또 높이로도 쭉 쌓아서 그림과 같이 가로 64, 세로 48, 높이 96의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점점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할 때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블록을 이렇게 옆으로 쌓아서 짝짝짝 하면 이 블록의 블록의 개수를 64에서 이 블록만큼 딱 뭐 해야 될까요? 떨어져야 되겠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누어 떨어져야겠죠. 그럼 그리고 48, 요쪽 세로변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블록을 쌓는다면 바로 48로 또 그것을 나누었을 때 딱 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 높이로도 쌓았을 때 96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누었을 때도 딱 떨어지는, 다시 말해 64와 48과 96의 무엇이겠다? 최대 공약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여기는 블록의 크기가 되겠죠. 이 블록이 예를 들어 한 변이 얼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만큼 64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딱 떨어져야 되고, 48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고, 96으로 쌓아도, 왜냐면 이게 정육면체니까 여기 세로도 똑같잖아요, 길이가. 그러면 96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블록의 크기가 최대라고 하니까, 그 한 변이 최대라고 하니까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88에 64, 68에 48, 12가 되겠고요. 한 번 더 하면 2, 4, 2, 3, 2, 6, 1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바로 8 곱하기 2인 바로 16이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럼 답은 16. 바로 이렇게 쓰면은 정답일까요? 아니죠. 왜 아니냐? 여기서까지 해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뭐냐? 우리가 구한 16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블록의 크기였어요. 블록의 크기. 요 하나가 1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4가 16으로 나눠 떨어지고, 48도 16으로 나눠 떨어지고, 96도 16으로 나눠 떨어지는 바로 최대 공약수가 16인 건 맞지만 블록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로 보자면 16 하나가 16cm씩이니까 몇 개가 될까요? 여기 나누면 4였잖아요. 그러면 가로는 몇 개? 4개. 그러면 세로는 아까 16으로 나누니까 3이었죠? 그럼 3개. 또 위로는 몇 개? 높이로는 바로 여기 보시면 6개가 있죠. 6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4, 3, 6 다시 말해
총 개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6 해서 얼마다? 72개입니다. 라고 블록의 개수는 답을 써줘야 정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한 가지 유형 더 보겠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물건을 놓기인데요. 우리 예제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20, 세로의 길이가 16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 둘레에 이러한 땅이 있대요. 가로는 120, 세로는 160이래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게 할 때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합니까?를 물어봤습니다. 단 네 모퉁이에는 나무를 반드시 심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요. 일정한 일정한 간격이라 했기 때문에 이 간격 막 이렇게 이렇게 세우겠죠.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무를 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나눠지는 나무를 심는 간격이 동일하다면 가로도 그죠? 120이 바로 120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지고 160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도 나눠 떨어지는 둘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되기에 나눠 떨어지면서 또 최대가 되는 최대 공약수. 그럼 바로 구해볼까요? 바로 볼까요? 4로 하면은 30, 40, 10이죠. 어이구, 크게 할게요. 3, 4, 5. 그럼 나왔다. 바로 뭐가 됐다? 40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또 40 이렇게 쓰면은 틀리죠. 답이 아니죠. 40은 뭐죠? 나무 사이 간격이죠, 간격. 그러면 간격이 40m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도 40m씩, 세로도 40m씩이니까, 그럼 가로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단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심는다 하니까 한번 세볼게요. 40으로 나누면, 그죠? 이렇게 세 파트. 그 다음에 세로는 40으로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네 조, 하나, 둘, 셋, 아이고, 5조각 있는데요. 하나 지우고, 네, 다시. 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때 나무의 개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일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7, 8, 9, 10, 11, 12, 13, 14. 그럼 답 총 몇 개가 되겠다? 14개가 바로 나무가 되겠습니다. 14개 혹은 14그루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무조건 답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마지막에 구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소 공배수로 좀 넘어가 볼게요. 최소 공배수의 활용입니다. 첫 번째 유형, 동시에 출발하여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자주 만나실 텐데요. 어느 역에서 열차는 20분마다 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한다. 오전 8시에 열차와 버스가 동시에 출발했을 때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열차는 20분마다 버스는 15분마다 출발한대요. 그럼 열차가 출발하고 보시면 출발하고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20분 간격이에요. 마다 이렇게 출발한다라는 거고 버스는 그죠 바로 좀 더 짧겠죠. 짧겠죠. 15분 간격으로 이렇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 20분과 15분이니까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안 만나는 건 또 아니에요. 언젠가 또 만나죠.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 만나죠. 또 안 만나지만 어느 순간에 만날 수 있어. 한마디로 그러면 이 시간을 보자면 20에서 이렇게 20씩 커지게 이건 20의 배수죠. 여기는 15씩 커지니까 15의 배수죠. 둘의 뭐구나. 근데 만나는 시점은 바로 무엇을 뜻한다? 공배수를 물어보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시에 한번 출발하고 일단 시작해가지고 같이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거니까 바로 그죠. 배수 중에서도 아주 큰 배수가 아니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0과 15의 최소 공배수는 뭐 안 해보고 암산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해볼게요. 5, 4, 5, 3. 그럼 최소 공배수는 여기서 얼마 나오죠? 5가 아니죠.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는 5, 4, 3을 곱한
바로 60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60은 뭘까요? 아하, 60분 후에 만나는구나. 동시에 출발했으면 60분 후에 만나는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 출발 시간이 언제죠? 오전 8시. 그럼 그 다음 후에 60분 후니까 동시에 그 다음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겠다? 바로 9시가 되겠다. 오전이라고 써주면 더 좋겠죠. 오전 9시.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지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지를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딱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유형인데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8로 나누면 7이 남는다. 이러한 자연수가 될 수 없는 애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면 어떤 자연수가 있대요.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네모라고 좀 놔볼게요.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8로 나누면 7이 남습니다. 이게 이 최소 공배수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자연수가 될 수 없는 걸 고르래요. 이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라고 하는 네모가 있는데 얘를 6으로 나누면 5가, 나머지가 5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세모라고 할까요? 세모라고 하고 우리 많이 초등학교 때 했던 하고 나머지가 5 남으면 우리 어떻게 표현하죠? 플러스 5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8로 나누면 어떤 똑같은 수를 8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 된다는 것은 8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몫을 별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7이 남습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공배수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 자연수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건 뭐냐면 이 네모가 될 수 없는 것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걸 다 해봐야 될까요? 6으로 나눠보고 8로 나눠보고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나 이걸 다 해보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요 두 개의 공통점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우리 보시면 나머지 5, 좀 길어질 텐데 나머지 5, 나머지 7이죠. 우리 보통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6으로 안 나눠 떨어지고 남은 거죠. 그죠? 8로 나눴을 때 8이 안 되는 애들이 이제 여기 나머지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6이 넘어버리면 그죠?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몫이 하나 더 커지고 6을 나눠 떨어지겠죠. 이게 뭐냐면 5와 6 7과 8의 관계를 보면 1만큼씩 차이 납니다. 다시 말해 요 나머지에 만약에 1만큼만 더 추가가 된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네모라는 수는 6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여기도 보시면 나머지가 7이쯤에 여기 만약에 1이 더 있다면 1만큼만 더 크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8이니까 그죠? 8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아하, 그러니 이 네모라는 수 자체는 6과 8의 배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모라는 어떤 수에 1만큼만 더 있으면 얘는 그죠? 6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8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6과 8의 뭐겠구나. 바로 공배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모에다가 1, 즉 여기다 만약 1이 있다고 해보세요. 1을 더하면 6으로도 나눠 떨어지고 8로 나눠 떨어지는 바로 공배수구나. 이것이 바로 이 문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6과 8에 대한 공배수를 알려면 최소 공배수를 알아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공배수니까. 그럼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2, 3, 4, 6, 4, 24. 아하, 최소 공배수는 24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모가 24가 아니라 네모 더하기 1이 24거나 48이거나 그 다음 얼마예요? 72거나 또 뭐가 있어요? 다 해볼까요? 다 해볼 수는 없고요. 96이거나 또는 더 해보면 이제 120이거나 이렇다는 뜻이 이런 등등 보기 이만큼 나왔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네모 더하기 1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모 자체를 물어본 거니까 네모에다가 1을 더해서 24가 나오는데 네모는 뭐예요? 23. 23 되네요. 그러면 더해서 1을 더해서 48 나오려면 47 되죠?
그러면 72가 아니라 73은 나올 수가 없고 더하기 1을 70에 나온 건 71이죠. 아하, 3번이 틀렸구나. 나머지도 확인해 볼게요. 그죠? 95 맞죠? 1 더하면 96이죠. 6과 8의 배수 맞고요. 1 더하면 120이니까 바로 6과 8의 배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아, 그 답은 3번이다. 요렇게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그나마 좀 어렵지만,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으로 만나보겠습니다.